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지난번에 또래보다 10년 더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과 장수를 같이 가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평균 예상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부터 몸이 불편한 채로 90세까지 살게 되면 아픈 채로 30년을 살아야 하는, 참 이게 이 장수가 축복받은 장수인지 의심이 들 만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60에 치매, 중풍이 왔는데 수명은 90세까지 늘어나면 아픈 채로 30년을 살아야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방법 6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장수 같이 가져가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음식의 가짓수를 늘려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매번 선호하는 음식 또는 간편한 음식만 먹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지부에서 어떤 캠페인을 했을 때 333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루 3번 할 때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놓고 3가지 이상의 잡곡이 있는 밥을 먹자, 이런 캠페인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 줘야 하는 영양소들이 있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 줄 때 여기에 식이섬유, 채소까지 이렇게 우리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노년에 이제 밥상을 보면 특히나 배우자 사망한 이후에 혼자, 자식들은 다 출가를 하고 독립해 나가 있을 때 혼자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밥상 차리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 때운다고 하잖아요.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나 짠지 하나만 넣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싱크대에 서서 그냥 상에, 그러니까 테이블까지도 가기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정말 영양의 불균형으로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채로 오래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가짓수를 늘리는데 그 첫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근력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그 흰살 생선,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그리고 생선류 이거 좋죠. 그 다음에 콩으로 된 두부라든지 유부 같은 콩 제품, 또 치즈라든지 우유,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류, 이런 것들도 모두 양질의 단백질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채소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더불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각각 채소의 항산화 물질, 우리 몸에 또 효소 역할을 하는 미네랄도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이때 거친 탄수화물, 덜 정제된 탄수화물, 통곡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우리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여러 가지 잡곡,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여기에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곁들여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치아하고 뭐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하고 연관이 있을까 하는데요, 치아 건강이 좋은 분들이 장수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치아 건강이 우리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치아가 튼튼하고 이렇게 씹는 저작 작용을 해야 턱에 있는 근육도 사용을 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고, 이게 또 뇌에 자극을 줘서 치매라든지 각종 대사 증후군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뭘 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관리할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치아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나는 몸신이다 제가 출연할 때 그 치과 병원장이 모셔가지고 이 빈 칫솔, 그러니까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질만 계속 해줘도 치과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빈 칫솔,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10분, 20분, 30분 계속 이와 잇몸 사이를 구석구석 잘 닦아주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저도 이게 한의원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칫솔로, 마른 칫솔이죠, 계속 이렇게 치아를 닦고, 치약은 정말 좁쌀만큼만 묻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이 이 치아를 마모하는 역할보다는 이 칫솔을 세척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치약을 조금 묻혀서 맨 끝에 이렇게 치아를 닦은 다음에 이걸 헹구어내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 건강을 위해서 빈 칫솔 20분에서 30분 하고 치약 묻혀서 몇 분 더 추가로 해준 다음에 깨끗이 헹궈내 주시는데, 치약은 아주 좁쌀만큼 조금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함께 누리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근육량을 늘려라 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을 우리가 생활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 근육이 바로 생존 근육이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혼자 간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동작을 할 수 없으면 벌써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이죠. 이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다면 이것이 굉장히 모멸감, 인간으로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근력, 혼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근력이 확보되어야 자유로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고 장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단 있을 때 자꾸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든지 멀쩡한데도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자꾸 우리의 생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생활 근육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걷기죠. 우리는 이동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걷기를 시작했다면 이게 운동이 되게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폭을 넓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을 10cm만 더 넓게 걸어주면 우리 다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인의 걸음걸이를 흉내낼 때 어떻습니까? 아장아장 이렇게 좁은 보폭으로 걷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처럼 걷지 않으려면 보폭을 넓혀서 좀 더 팔도 많이 움직이면서 보폭을 10cm만 늘려줘도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보폭 넓게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걷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면 더 빠르게, 보폭 넓게 더 빠르게 걷는 방법, 또 걷다 뛰다 인터벌로 하는 방법, 이렇게 걷기의 그 방법도 많고요. 언덕을 오르면 더 좋은 운동이 되겠죠. 또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겠죠. 하여튼 걷기를 하시되 첫 번째 운동이 되도록 걷는 방법이 있다면 보폭을 넓게 걸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걷기만 했을 때, 걷기만 열심히 했을 때는 등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어떤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폭을 넓게 하면 근력이 향상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에 걸을 거라면 보폭 넓게 걸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과 장수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매일 외출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라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보니까요,
혼자 열심히 운동만 하는 그룹과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 활발하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취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군,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더라 라는 보고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매일매일 이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러 나갔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정의 어떤 활동량이 일단 확보가 되고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상 생활 근육 운동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우울감을 떨치는 방법이 취미 운동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기 봉사, 얼마나 기쁜 마음을 주는 이런 활동들이 운동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자극,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연세가 들고 생활이 단촐해지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몇 월인지 며칠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기 때문에 날짜나 요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뭘 배우고, 화요일에는 운동하는 모임에 가서 운동을 하고, 수요일에는 또 교회를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일에 따른 활동이 달라지면 이 요일이나 날짜 감각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때 더 권장할 만한 것은요, 각자 한 사람씩 반찬 하나씩 가지고 와서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식의 가짓수를 늘려라, 여기에서 많은 반찬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같이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호기심 있는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도전을 좀 두려워하죠. 이 나이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 해보시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입지 않던 색깔의 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모인 곳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무채색이에요. 검은색, 회색. 저는 이게 그 안전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길 건너는 행인이 밝은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외출을 할 때 좀 밝은 옷, 더 나아가서는 빛이 반사되는 이런 소재를 섞어놓은 어떤 디자인의 옷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여기서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의 강좌를 듣는다든지, 글씨 쓰기, 요즘 캘리그라피라는 어떤 취미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서예만 있었지만, 그래서 글씨로 아름답게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고, 새로운 악기를 해본다든지, 항상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어떤 실행력, 이런 것들이 건강과 장수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 그 마지막은요, 다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어디 넘어졌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 안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특히나 목욕탕, 욕실 앞, 전화가 와서 그 전화 받으려고 물기를 덜 닦은 채로 급히 나오다가 꽈당. 또 욕실 안에는 대부분 독이라든지 깨지면 날카로운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있죠. 또 바닥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타일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친다든지. 예전 노인들의 사망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낙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주변에 어르신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근데 왜 돌아가셨냐?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노인들이 넘어졌을 때 특히나 이 고관절 같은 큰 뼈가 부러지면요, 그 젊었을 때는 그 뼈 안이 적색골수라고 해서 뼈 안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을 활발히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여기에 자꾸 지방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색골수가 아닌 황색골수라고 하는데요, 이 뼈가 부러졌을 때 이 지방 성분, 기름인 이 황색 골수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나 심장에 가서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골절뿐만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 골절과 낙상 자체가 노인한테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면역체계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서 돌아가시는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파킨슨이 있는 분이셨는데 야간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도 어둡죠. 방도 어둡고 균형도 잘 못 잡고 또 자다 보면 혈당도 떨어지니까 어찌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상하셨는데 그 채로 이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어떤 스티커라든지 패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곳곳에 이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요.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잠깐 켜졌다가 또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는 이런 안전등,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때 잡을 수 있는 안전봉 같은 것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집안의 턱 같은 것들을 다 경사진 것으로 만들어 놓는 등, 하여튼 집안에서의 낙상 사고를 대비해야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침대의 높이가 넘으면 자다가 또 떨어지는 어떤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높이가 낮은 침대로 교체해 준다든지, 실내에서 신는 실내화나 양말을 또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는 이런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